제가 선호하는 거는 생리식염수로 아침 저녁으로 가글을 하시면 좋아요. 약국에서 파는데요, 그냥 간단히 1리터 생수에 9g 정도 소금을 넣어서 풀어서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입속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10분, 15분 정도 입속에 물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삼투압에 의해서 그 독소를 빼주고 또 입을 청결하게 해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35년차, 턱관절 진료를 20년 이상 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네네. 입냄새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입냄새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입속에 청소가 잘 안 되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끼었어도 냄새가 나고요. 염증이 있을 경우에 많이 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균의 생태계가 바뀌었을 때도 입냄새가 갑자기 날 수가 있습니다. 입속이 건조하게 되면요, 구강 건조증이죠. 입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럼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구강 건조증의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 원인을 없애주면 더 좋겠죠. 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입속이나 이런 문제가 깨끗하고 염증이 없는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내과적인 질환이나 전신 질환하고 연관돼 있어요. 위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 냄새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또 폐 염증이나 기관지 염증이 있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또 충농증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편도선 결석 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냄새가 나요. 이비인후과나 내과 이런 데도 같이 협진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양치를 잘해도 입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두 가지죠. 첫째는 본인 생각에 양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치과 의사가 봤을 때 양치도 잘 됐어. 그런데도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 다른 걸 의심해 봐야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요새는 미생물의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미생물의 생태계라고 하면 입속의 환경, 미생물도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 서로 군집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에 의해서 냄새를 나게 하는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하게 돼요. 그걸 기회감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을 경우에는 또 갑자기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냄새가 난다. 그때는 미생물의 생태계 문제가 있을 경우도 그렇다. 입속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 이걸 간과하지 말고 꼭 치료나 그 다음에 원인을 밝혀서 없애주는 게 좋은 게요, 이 입속의 세균의 변화는 전신의 세균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국이 식민지 지배하면 그 다른 데 홍콩이나 뭐 이렇게 지배받았던 나라들도 다 영국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영국처럼 지배하는 데가 구강이래요. 그래서 오랄, 구강이 지배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오랄리제이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강 내에서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소화기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입속에는 염증이 자꾸 있으니까 그 혈관을 통해서도 세균이 넘어가요. 전신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림프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입속 세균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입냄새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원인을 꼭 밝혀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저는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치약을 잘못 쓰면 입냄새가 더 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치약에도 조미료가 많아요. 조미료라고 하면 세정시켜주는 게 계면활성제거든요. 네. 화학적 계면활성제는 거품은 잘 나는데 잇몸이나 입속 그 상피세포 이런 거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교란시킬 수가 있죠. 고형제라는 게 또 있어요. 주 성분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물을 타서 이렇게 섞는 거거든요. 이 섞으면 물처럼 흐르면 안 되니까 좀 딱딱하게 하는 고형제 성분이 있어요. 고형제도 많이 들어가면 조금 자극을 할 수 있어요. 치약에 조미료 성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뭔가 화학적인 거를 이렇게 쓰면 거품이 많이 나서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썩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치약도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고 직접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가서 이 성분이 뭐 어떻게 들어갔지만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떤? 이를 깨끗이 닦고 그다음에 과일을 먹어보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거는 맛이 좀 쓰거나 이상하죠.
그런 거를 최소화한 치약은 이따 뽀 나서 과일을 먹으면 더 상큼하게 맛이 좋아지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형제나 이런 것도 좀 적게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불소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독성이 강해서.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만드신 이 치약에는 그런 게 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극할 수 있는 거를 최소화해야 세균의 생태계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저는 불소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천연유래 계면 활성제, 그 다음에 고형제 같은 거를 아주 최소화했죠. 그래서 좀 묽긴 하지만 기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치약 이름이 뭐? 오일 풀링 치약입니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질병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치과 가서 염증도 없고 잘 닦았어. 그런데 입냄새가 나. 그러면 구강 내에 미생물의 생태계에 문제가 있나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아도 좋고요. 이 원인이 없는 것 같아. 전신질환입니다. 위에 염증이 있다든지 또 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문이 열려 있어서 올라오는 경우, 또 하나는 폐에 염증이 있거나 기관지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폐질환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비염이 있거나 또 축농증이 있을 때도 그렇고, 또 편도선 결석 같은 게 있을 때도 그렇고요. 또 대사성 질환도 그렇습니다. 당뇨 같은 게 있을 때도 냄새가 나요. 치과에 문제가 없을 때는 다른 과, 이비인후과 또 아니면 내과 등등 해서 협진을 하면 좋죠. 그러면 양치를 깨끗이 해보고 네. 그다음에 치과를 치과 가본 가보고. 다음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다른 데 가봐야죠. 이걸 통해서 또 병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입냄새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아니땡 굴뚝에 연기나랴. 다 원인은 있다. 그러면은 양치질 이외에도 예. 평상시 이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민간요법으로 입냄새 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입속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구강 청결제를 많이 쓸 수도 있죠. 소독력이 강한 거는 아까 미생물의 생태계를 더 교란시킬 수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거는 생리식염수로 아침 저녁으로 가글을 하시면 좋아요. 생리식염수요? 약국에서 파는데요. 그냥 간단히 1리터 생수에 9g 정도 소금을 넣어서 풀어서 쓰시면 좋아요. 네. 여기서 맛소금 말고요. 소금. 그걸 풀어서 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입속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일 풀링입니다. 오일을 한 10분, 15분 정도 입속에 물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삼투압에 의해서 오일이 그 독소를 빼주고 또 입을 청결하게 해줘요. 우리가 뭐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뭐 어떤 분은 참기름, 해바라기 오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용해보고 오일이 자기가 거부감이 없고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오일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고요. 15분 후에 뱉은 다음에 물로 가볍게 헹구고 양치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치약으로 양치를 깨끗이 하고 그런데도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 치과에 가보셔야죠. 치과에 가서 양치도 잘 됐고 입냄새도 없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 그러면 다른 과,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